대체 태블릿 켰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은 뭘까? 영 찜찜해. 만약 샤오신 패드 2024를 켰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온다면 넷플릭스가 와이드바인 L3, 즉 저화질로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또한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복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뷰하는 키트입니다. 샤오신 패드 2024는 중국 내수용으로만 발매된 태블릿입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글로벌 롬, 일명 셀러롬이 설치된 제품들이 일부 유통되고 있습니다. 만약 샤오신 패드 2024를 켰을 때 부트로더 언락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런 셀러롬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셀러롬은 속도가 느리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특히 보안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넷플릭스가 저화질인 와이드바인 L3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동영상 머신에 가까운 이 태블릿으로 서는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수롬으로 복구한 후 반글화해서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수롬 복구를 진행해 보겠으며 다음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조사가 의도하지 않은 수정에 관해 다루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기기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과정 중 전원이 꺼지면 벽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 상태가 80% 이상일 때 시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시 셀러롬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모두가 중요하니 절대로 임의로 생략하면 안됩니다. 고정 댓글을 펼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작업할 태블릿과 윈도우 PC 그리고 USB 케이블입니다. 이런 작업에서는 USB의 호환성의 성패를 가름으로 품질 좋은 케이블 사용을 권장합니다. 데스크톱을 사용하신다면 전면 USB 포트가 아닌 후면 USB 포트 연결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제 PC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퀄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만약 이전에 퀄컴 드라이버를 설치한 적이 있다면 설치 중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쪽 항목을 선택하고 넥스트를 눌러 설치를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QPST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저는 C 드라이브 바로 아래의 키트 폴더에 풀어주었습니다. 압축을 푼 폴더로 들어가 QPST 버전 숫자 .exe 파일을 더블클릭해 실행합니다. 비주얼 C++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창이 뜬다면 인스톨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창이 뜨면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약관 동의에 체크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대로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유형을 묻는 화면이 나오면 컴플리트를 그대로 둔 채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내수롬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내수롬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도 저는 키트 폴더에 풀어주었습니다. 압축을 푼 폴더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파일과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툴 폴더로 들어가 qfil.exe를 실행합니다. qfil 프로그램 창이 뜹니다. 이제 태블릿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태블릿에서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를 아래로 스크롤해 태블릿 정보를 선택합니다. 항목 중 소프트웨어 버전을 여러 번 연타합니다. 개발자가 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제 개발자 모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좌측 메뉴 중 일반을 선택합니다. 최하단으로 스크롤하면 기존에 없던 개발자 옵션 메뉴가 보이는데 이를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USB 디버깅 항목을 켜줍니다. USB 디버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면 얘를 선택합니다. 다시 PC로 돌아가 작업 표시줄 검색 상자에서 장치 관리자를 검색해 장치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태블릿은 전원을 끈 후 볼륨업 버튼을 누른 채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합니다. 태블릿의 볼륨업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몇 초 후에 PC의 장치 관리자에서 연결 알림이 뜹니다. 장치 관리자의 포트 부분을 보면 퀄컴 드라이버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태블릿이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아까 PC에서 실행한 QFIL에서 우하단에 있는 스토리지 타입을 UFS로 설정합니다. 컨피그레이션 탭으로 들어가 다운로드 프로토콜을 0, 4하라로 설정합니다. 밸리데이션 모드는 0, 노 밸리데이션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 리셋 애프터 다운로드에 체크합니다. OK를 눌러 컨피그레이션 창을 닫습니다. 우상단에 있는 셀렉트 포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한 퀄컴 드라이버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OK를 눌러 선택합니다. 셀렉트 빌드 타입은 플랫 빌드를 선택하고 프로그래머 패스 항목에 브라우즈 버튼을 누릅니다. 다운로드 받은 중국 내수형 펌웨어 폴더로 들어가 이미지 폴더 내에 프로그 파이어호스 SM6225 DDR.ELF를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우중단에 있는 로드 XML 버튼을 누릅니다. 셀렉트 로우 프로그램 파일 창이 뜨면 다운로드 받은 중국 내수형 펌웨어 폴더로 들어가 이미지 폴더 내에 로우 프로그램 0, 1, 2, 3, 4, 5.xml 파일을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다음으로 셀렉트 패치 파일 창이 뜨는데 마찬가지로 내수용 펌웨어의 이미지 폴더 내에 패치 012345.xml 파일을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펌웨어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 중국 내수판 펌웨어가 설치되면 태블릿에 로고가 뜨며 부팅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일단 태블릿의 펌웨어는 중국 내수판으로 복구됩니다. 다만 아직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부트로더가 언락되어 있었으므로 다시 리락을 해줘야 각종 보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와이드바인 L1을 사용하려면 리락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태블릿에서 USB 디버깅을 켜줘야 합니다. 태블릿에서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를 아래로 스크롤해 About 태블릿을 선택합니다. 항목 중 소프트웨어 버전을 여러 번 연타합니다. You are now a developer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제 개발자 모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좌측 메뉴 중 제네럴 세팅을 선택합니다. 최하단으로 스크롤하면 기존에 없던 디벨로퍼 옵션 메뉴가 보이는데 이를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USB 디버깅 항목을 켜줍니다. Allow USB 디버깅 메시지가 나오면 OK를 선택합니다. 이제 태블릿의 전원을 끈 후 전원 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패스트 부트 모드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태블릿이 꺼질 수 있으니 패스트 부트 모드 화면이 뜨자마자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이제 PC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 도구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C 드라이브의 루트 폴더 아래에 풀어줍니다. 저는 C 드라이브 바로 아래에 키트 폴더에 풀어주었습니다. 창의 주소바를 클릭한 후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제대로 진입하면 화면과 같이 보입니다. 패스트 부트 플래싱 락이라고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성공하면 태블릿에서 부트로더 잠금과 관련된 선택 화면이 뜨는데 볼륨 버튼으로 락 더 부트로더를 선택 후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태블릿이 곧 재부팅되고 부트로더가 리락됩니다. 부팅 시 언락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기기가 리락된 것입니다. 만약 PC에서 패스트 부트 플래싱 락 입력 후 화면에 Waiting for Device만 뜨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줘야 합니다. PC에서 구글 USB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구글 USB 드라이버에 압축을 풉니다. 저는 C 드라이브 바로 아래에 키트 폴더에 풀어주었습니다. 작업 표시줄 검색 상자에서 장치 관리자를 검색해 장치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느낌표 아이콘과 함께 안드로이드라고 표기된 항목을 찾습니다. 항목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창이 뜨면 하단에 내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하단에 컴퓨터에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 목록에서 직접 선택을 선택합니다. 최상단에 모든 장치 표시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드라이버 리스트가 보이지 않는데 디스크 있음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경로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찾아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방금 압축을 풀어놓은 구글 USB 드라이버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 내에 안드로이드 win usb.inf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버 리스트가 뜹니다. 안드로이드 ADB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호환성 경고창이 뜨며 설치를 진행할지 묻는 메시지가 보인다면 예를 누릅니다. 이제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장치 관리자 항목에 안드로이드 ADB 인터페이스가 추가됩니다.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앞선 리락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태블릿과 USB 케이블을 분리해도 됩니다. 넷플릭스를 확인해보면 와이드바인이 L1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그대로 와이드바인 L3라면 넷플릭스 앱 삭제 후 다시 설치하면 L1으로 변경됩니다. 엄청 복잡한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금방이네. 넷플릭스 고화질로 보니 기분이가 아주 좋아. 이제야 완벽한 동영상 머신 같네.